광선주공 복도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야광 속옷 하나. 이게 뭐라고 아파트 전체가 발칵 뒤집혔을까요? 이번 6화 제목은 야광 속옷 미스터리와 901호의 그림자. 시작은 웃겼지만 결말은 섬뜩합니다. 지금부터 광선주공에 불어닥친 수상한 바람 함께 따라가 보시죠. 6월의 어느 아침 광선주공 아파트 2단지 복도는 유난히 시끄러웠다. 아침부터 김부녀 회장이 초록색 고무장갑을 끼고 물걸레를 질질 끌며 외쳤다. 이게 지금 뭡니까? 누가 이딴 걸 여기다 버려요? 바로 문제의 야광 속옷이었다. 그것도 형광 연두색. 앞에는 사이언스라는 의문의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박소희는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다. 이거 누가 일부러 버린 거 아니야? 너무 눈에 띄게. 정색하며 말을 던진 사람은 바로 경비 신입 김광규. 순간 모든 시선이 광규에게 꽂혔다. 설마 김광규 씨 거예요? 공미리가 웃으며 농담을 던졌지만 광규는 당황하며 손을 저었다. 저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누가 일부러 여기에 두고 간 겁니다. 하지만 의심은 이미 시작됐다. 동네 카카오톡 단톡방에 샵 속옷 테러, 샵 변태출몰, 샵 광규씨라는 키워드가 떠돌기 시작한 것. 며칠 전 김광규가 동대표 변학도의 집을 심상한 표정으로 방문한 장면이 CCTV에 찍히면서 동네엔 이상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김광규는 과거 김경비에게 학창시절의 빚을 갚겠다고 말했고 변 대표가 김경비에게 던진 10만 원도 모욕적으로 거절했던 인물이었다. 그날 밤 변 대표의 베란다 근처에서 수상한 그림자도 목격되었다는 제보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야광 속옷. 마치 누군가가 던진 미끼처럼 느껴졌다. 더욱이 광규는 최근 뉴스에서 다시 보도된 리본맨 사건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리본을 들여다보는 그의 모습은 공미리에게 기묘하게 의심스러워 보였다. 광규 씨, 혹시 예전 그 사건 아세요? 공미리가 물었고 광규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압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그 사람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그 순간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설마 리본맨이 다시 돌아온 거야? 그날 밤 공미리, 추경자, 전지현이 함께 목욕탕을 다녀오는 길. 정자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는데 갑자기 비닐봉지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졌다. 형광 연두색 속옷이었다. 헐, 얘 또 나타난 거 아냐? 준벤저스는 속옷의 주인을 찾기 위한 대작전에 돌입한다. 일명 속옷 미스터리 해결 작전. 광규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나선다. 하지만 점점 드러나는 단서들은 예상 외의 방향으로 향한다. CCTV에는 복도 끝에서 리본을 손에 쥐고 있는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고 엘리베이터에 타기 직전 뒤돌아본 그 사람의 얼굴은 바로 광규였다. 하지만 광규는 다시 부정한다. 아니에요. 그건 저 아닙니다. 저도 그 사람을 쫓고 있었어요. 리본맨은 아직 이 아파트 안에 있습니다. 그 순간 901호의 도어락이 삐리링 열리고 안에서 발견된 곰 인형. 인형 목에는 붉은 리본이 감겨 있었고 인형의 눈에 박힌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다시 시작합니다. 리본맨. 준벤저스는 즉시 회의를 소집했다. 미리, 경자, 지현, 소희까지 4사람은 202동 지하 커뮤니티실에 3355 모여 앉았다. 테이블 위엔 복도에서 수거한 야광 속옷과 공미리가 프린트한 CCTV 캡처 이미지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실루엣. 그리고 이 사람의 발 모양. 광규 씨 거라고 하기엔 너무 작아요. 공미리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미 광규에 대한 의심을 지우고 있었다. 오히려 뭔가 이상했다. 이 모든 상황이 누군가 의도적으로 광규를 몰아세우는 느낌이었다.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 CCTV에서 리본맨 실루엣이 사라진 시점이랑 901호 도어락 열린 시간. 정확히 일치해. 경자가 던진 이 말에 모두가 숨을 삼켰다. 소희가 무심한 듯 말했다. 901호 거기 요즘 인기 없잖아. 윤주 씨가 한 달째 안 보이잖아. 그 말에 지연은 벌떡 일어났다. 맞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그 언니 이상했어. 자꾸 핸드폰을 내 가방에 넣으려고 했다니까. 뭐? 진짜야. 우리 집에 몰래 들어오려다가 딱 걸린 적도 있어. 그리고 내가 본 것 같아. 그 야광 속옷 빨래줄에 널려 있었어.
그 언니 집에서. 준벤저스는 바로 901호로 향했다. 도어락은 다시 잠겨 있었고 인기척도 없었다. 하지만 공미리는 한참을 고민하다 조심스럽게 인터폰을 눌렀다. 윤주씨 우리예요. 공미리, 추경자, 전지현, 박소희. 잠깐만 문 열어줄 수 있어요? 아무 대답도 없던 순간 안쪽에서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창백한 얼굴의 윤주가 서 있었다. 들어오세요. 집안은 적막했고 퀴퀴한 냄새가 났다. 커튼은 모두 닫혀 있었고 한쪽 벽면엔 인형이 가득했다. 전부 목에 리본이 감겨 있었다. 이게 뭐예요?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윤주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아니에요. 전 그냥 누군가가 계속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몰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엔 누가 내 옷가지까지 가져가더라고요. 그럼 그 야광 속옷도 제 것이었어요. 근데 제가 버린 게 아니에요. 그때였다. 벽장 안에서 탁 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경자가 재빨리 문을 열자 작은 캠코더 하나가 툭 튀어나왔다. 몰카였어. 이 집에 설치돼 있었던 거야. 화면 속에는 줌인된 여성들의 얼굴, 엘리베이터 안, 쓰레기장, 그리고 공미리의 딸 현지의 학교 교실까지 촬영된 영상이 들어있었다. 모두가 숨을 삼켰다. 범인은 이 안에 있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속옷 사건이 아니었다. 공미리는 캠코더의 화면을 들여다보며 손을 떨었다. 딸 현지가 찍힌 교실 장면. 심지어는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까지 포착되어 있었다. 이건 계획적이야. 경자의 목소리는 낮고 분노로 떨렸다. 경찰에 바로 신고합시다. 그러나 윤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 벌써 알고 있어요. 제가 뭘 했는지도. 어제도 누군가 현관 앞에서 이 쪽지를 두고 갔어요. 그녀가 내민 작은 메모지에는 말하지 마. 아니면 다칠 거야. 라는 붉은 펜 글씨가 휘갈겨져 있었다. 준벤저스는 분노와 공포 속에서도 즉시 행동에 돌입했다. 이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우리 방식대로 잡자. 공미리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들이 택한 방식은 미끼 작전. 소희가 주민 게시판에 야광 속옷 분실물 보관 중이라는 공지를 올렸다. 동시에 경자는 위층 CCTV 각도를 조정했고 지연은 인근 편의점에 협조를 구해 해당 복도를 비추는 외부 카메라까지 확보했다. 늦은 밤 10시. 202동 지하에는 조명이 꺼지고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통로에 누군가 몰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머리엔 모자, 얼굴은 마스크, 손에는 검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그가 멈춘 곳은 게시판 앞. 분실물 보관 위치를 확인한 그는 몸을 돌려 계단으로 내려가려 했다. 그 순간. 지금이야. 경자가 제압에 나섰고 미리와 지연이 양쪽에서 달려들었다. 범인은 발버둥쳤지만 이미 경자의 팔에 꽉 잡혀 있었다. 쓰러뜨리고 마스크를 벗긴 그 얼굴. 모두가 숨을 멈췄다. 김광규. 하지만 곧 지현이 외쳤다. 아니야. 저 사람 광규씨 아니야. 귀 모양이 달라. 혼란스러운 상황 속 경찰차가 도착했고 CCTV를 통해 확인된 범인의 신원은 다름 아닌 901호 윤주씨의 전 남편이었다. 그는 가정폭력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몰래 아파트에 숨어들어 윤주를 감시하며 도청, 몰카, 협박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 사람 예전부터 이런 걸 즐겼어요. 제 옷도 훔쳐가고 제 딸의 이름까지도. 윤주는 울음을 삼키며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경찰이 범인을 연행해가고 김광규는 조용히 복도에 서 있었다. 지현이 다가가 말을 건넸다. 오해해서 죄송해요. 진짜 그 사람이었네요. 광규는 씁쓸하게 웃었다. 괜찮습니다. 저도 그 사람 쫓고 있었어요. 예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공미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리본맨도 그와 관련된 것 같아요. 인형 목에 감긴 리본. 그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어요. 마지막으로 준벤저스는 윤주를 안아주며 말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 아파트는 우리가 지킬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복도에는 이렇게 적힌 세 종이가 붙었다. 변태는 잡혔고 리본은 풀렸다. 이제 광선주공은 다시 안전해집니다. 하지만 화면이 어둡게 전환되며 엘리베이터 천장 틈에서 반짝이는 또 하나의 캠코더. 그리고 그 위에 놓인 붉은 리본 하나. To be continued.
그 사건 이후 광선주공엔 다시 평온이 찾아오는 듯했다. 주민들은 다시 복도를 활보하며 인사를 나눴고 901호 윤주씨는 준벤저스의 보호 아래 새 삶을 시작했다. 부녀회장은 야광 속옷 사건 이후 아파트 곳곳에 방범용 조명을 설치했고 관리실은 CCTV 시스템을 최신형으로 교체했다. 그러나 공미리는 뭔가 찜찜했다. 캠코더 안의 영상에서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뒷모습이 하나 더 있었기 때문이다. 누군가 하나 더 있다. 경자는 미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리본, 그건 이 사건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을지도 몰라. 며칠 후 지연은 관리사무소에서 기묘한 문서를 발견했다. 누군가의 민원 신청서였는데 서명란에는 리본 맨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장난일 수도 있었지만 접수일자가 문제였다. 사건이 벌어지기 한 달 전이었다. 그럼 이건 단순한 스토커 사건이 아니라 소희는 과거 동창회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를 기억해냈다. 그때 리본맨 우리 고등학교에서 한 번 사건 있었잖아. 미리 언니 혹시 그거랑 관련 있어? 공미리는 말없이 침묵했다. 과거 고교 시절 반 친구 엄지은의 어머니가 자살했고 그 전날 밤 수상한 남성이 학교 근처를 서성였다. 그가 바로 리본맨이라 불렸던 존재였다. 그리고 지금 리본을 남긴 또 다른 그림자가 광선주공에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날 밤 김광규는 혼자 근무 중이었다. 순찰 중 302동 옥상으로 올라간 그는 거기서 희미한 인형 하나를 발견한다. 리본이 감긴 인형이었다. 그 옆에는 테이프로 고정된 USB가 하나 놓여 있었다. 재생해주세요. USB를 재생하자 과거 광선고등학교 CCTV 영상이 나왔다. 교실에 앉아있는 미리, 그리고 복도에서 그녀를 바라보던 남자의 모습. 마지막 장면은 그 남자가 리본을 자신의 손목에 감고 웃는 모습이었다. 광규는 화면을 멈췄다. 이건 지금 그 사람이다. 장면 전환. 준벤저스는 다음 작전을 준비한다. 리본의 흔적, 그리고 20년 전 미스터리를 다시 파헤치기 위해. 마지막 장면. 광선주공 단지 앞 놀이터에서 한 아이가 인형 하나를 주운다. 리본이 감겨있다. 그 위에 작은 쪽지가 붙어있다. 다음은 너희 차례다. 여러분, 이번 에피소드 어떠셨나요? 야광 속옷에서 시작된 미스터리가 리본맨이라는 존재로 이어지면서 단순한 변태 추적극이 아닌 광선주공의 과거와 얽힌 깊은 이야기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매번 빌런을 단죄하던 준벤저스. 이번엔 그 빌런의 그림자가 훨씬 더 깊고 오래된 것이라는 걸 직감하게 되는데요. 이제 단순한 일상 추리극을 넘어서 과거의 상처와 마주해야 하는 시간. 준벤저스의 활약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리본이 감긴 진실 마주할 준비 되셨나요?